네, 10주차 2강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분 시간의 행거 또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능률성 향상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둘째, 사기를 북돋는다. 의사소통의 개선 및 업무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셋째, 어, 조직의 발전이다.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된다. 넷째, 안정성과 융통성의 향상이다. 교육 훈련을 받는 직원이 확보된다면 어느 정도 조직체의 안정성과 융통성을 확보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직원 개발의 유형. 신규 채용의 훈련, 적응 훈련 또는 기초 훈련 오리엔테이션 조직과 서비스 및 지역 사회를 직원에 소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역사와 서비스 기본 정책과 규정 절차 및 조직 구조, 특별급여나 봉급, 작업, 시간과 휴가 병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승진과 봉급 인상과 같은 제반 기회와 도전 등을 사항을 소개한다. 일반 직원 훈련, 직무 수행의 개선을 위해 교육 훈련으로 일반 직원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법을 습득하게 하는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이 있다. 일반 직원 훈련은 주로 현직 훈련의 형태로 실시한다. 감독자의 훈련. 감독자의 훈련은 슈퍼바이저, 즉 1인 이상의 부하를 통솔하고 감독할 책임을 진 일선 지도 감독자인 계장, 가장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종래에는 이들 슈퍼바이저에 대한 훈련이 경시되어 오다가 일선 업무에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훈련의 내용은 업무 전체 분야로서 사기 리더십, 의사 전달, 인간관계, 인사 관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면 훈련 방법으로는 강의, 회의, 토의, 사례 발표 등이 이용되고 있으면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회의다. 다음은 관리자의 훈련. 관리자 훈련은 감독자보다 지위가 높은 계층에 속한 중고급 관리자에게 대한 훈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유형은 정책 수립에 관한 것과 리더십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합리적 목표와 정책 및 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 교육이다. 후자는 조직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관계를 조성하면 동기부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훈련 방법으로는 사례 발표, 회의, 토의 방법, 분임 토의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직원 개발의 방법 강의. 직원 개발을 위한 가장 공통적인 도구로서 일정한 장소에 직원을 모아 놓고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강의의 단점은 강사가 유능하지 못하거나 직원이 무성의할 때에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이다. 장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므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화, 슬라이더 등 시청각 기재를 사용하여 강의 전후 또는 중간에 실습 사례 연구, 역할, 연기 등으로 실시함으로써 강의 방법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회의. 회의는 어떤 주제에 관한 논의 내지 토의가 이루어지는 공식적 모임이다. 회의에서는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강조되는데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배운다. 이 방법은 상호 간의 토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회의 참여자는 회의에 임하기 전에 토의할 주제에 관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회의의 단점은 참여자가 토의할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탁상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고 회의에 영향을 끼치는 참여자 중심으로 일방적인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소규모 집단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은 토의. 토의는 한 주제에 대하여 소수의 사람이 먼저 주제 발표를 한 다음 여러 사람이 토론을 벌이는 방법이다. 자유롭고 공개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토의의 단점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기 힘들고 결론 없이 끝나는 데 대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토의에 초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토의 방법은 포럼, 패널, 심포지엄, 대담 등으로 성질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교육. 계속교육은 학교 교육이 끝난 사회복지조직의 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필요 및 직원의 욕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일시적인 가능성이 많고 교육기관과 조직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실효가 거두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슈퍼비전. 슈퍼비전은 직원이 실제 기계에 앉아 일을 하면서 윗사람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다. 이는 현장 교육과 같다.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 개발에서 특히 슈퍼비전은 중요한데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의 경우 유능한 슈퍼바이저로부터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으면 크게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장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다수를 동시에 훈련할 수 없으면 슈퍼바이저로서의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다음은 사례 발표. 사례 발표 연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조직 내의 현상을 비교적 단순화시킨 가제를 사례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주로 토의에 의해 문제의 본질이나 해결책을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발표의 장점은 분석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지만 반면 사례 선정을 잘못하여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할 경우에 효과가 적다. 직원은 전문적 윤리규범상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이를 사례를 공개하고도 토의하지 않는다. 다음은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어떤 사례를 여러 직원 앞에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직원이 실제로 연기한 후 여러 직원이 연기를 평가하고 토론한 후 사회자가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인간관계 훈련을 효과적이면 좋은 경험을 몸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연계 소질이 없는 사람은 직접 역할 연기를 하기 힘들고 또 사전 준비가 많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수성 훈련. (10) 명에서 16명 정도의 소집단 형태로 교육 대상자를 구성하여 이를 이들로 하여금 기존 조직의 기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토론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한 자각과 감수성을
기르려고 하는 훈련이다. 일곱 번째, 역할 연기. 어떤 사례를 여러 직원 앞에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직원이 실제로 연기한 후 여러 직원이 연기를 평가하고 토론한 후 사회자가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장점은 인간관계 훈련에 효과적이면 좋은 경험을 몸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연기의 소질이 없는 사람은 직접 역할 연기를 하기 힘들고 또 사전 준비가 많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감수성. 신명에서 10명 정도의 소집단 형태로 교육 대상자를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존 조직의 기속관계에서 안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토론을 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한 자각과 감수성을 기르려고 하는 훈련이다. 이외의 직원개발 방법에는 시찰, 견학, 실습, 전직, 순환보직 등 다양하다. 이처럼 많은 직원개발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직원개발의 목적, 직원의 특성 및 기타, 시설과 경비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어, 직원의 평가. 직원의 평가는 직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평가로 인해 직원은 그들의 조직에 대한 노력과 기여도가 조직의 상급자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직원이 조직을 위해 그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평가는 직무 능력 평가와 직무 만족도 평가를 포함한다.
직무 능력 평가. 다음은 조직의 업무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직무 행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효율성, 서비스 질, 서비스의 효과성 등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첫째, 혹은 생산성 혹은 산출물은 주로 산출량을 기준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은 주로 서비스를 산출하는 양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수, 인터뷰, 실행, 건수, 지원자의 수, 서비스 실천 건수 등이 있습니다. 둘째, 효율성은 직원이 보여준 활동 및 활동의 결과가 자신이 투입한 비용에 비해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효율성은 한 서비스에 동원한 투입물에 비하여 어느 정도 산출물이 나왔는가를 파악하는 투입과 산출물의 관계와 투입물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입과 서비스의 성과로 구분한다. 셋째, 생산성이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직무 수행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서비스의 효과성은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나타내는 효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넷째, 서비스의 질은 일선 직원이 조직 및 목적 성취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입니다. 기술, 행정적 절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전 프로그램의 경험이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슈퍼바이저, 동료 혹은 슈퍼 클라이언트로부터 나오는 서비스 평가도 서비스의 질을 사정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된다. 직무 만족도 평가. 이는 직원이 일과 직무 환경에 대해 갖는 태도 및 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개별 직원의 행동과 그 결과를 다루는데 비해서 직무 만족도는 대개 직원의 직무와 조직 사항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급여, 승진, 기회, 동료와의 관계, 슈퍼비전, 의사결정에서 참여, 조직에 대한 소속감 등과 같이 직장이나 일에 대한 직원의 기분을 묻는 것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리더십과 의사결정 스타일, 좋은 업무 환경, 적절한 슈퍼비전 등이 원활히 제시될 때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직무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체계. 직원의 조직의 직원은 기간 목적의 성취를 위해 자신이 에너지와 노력을 기함에 따라 인센티브와 보상을 기대하는데 보상에는 물질적, 심리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인사 관리를 위한 보상 및 인센티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첫째, 보상 수준의 적절성이다. 직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한다. 둘째, 평등성이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조직의 보상 수준과 같거나 높아야 하고 내부적으로 직원 간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개별성이다.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수행 능력에 따라 보상이다. 개인적 및 집단적 수행 실적의 보상을 연계한다. 다섯 번째, 보상 체계의 구조화이다. 관리 시스템과 조직 위계에 적합하게 보상을 배분해야 된다. 여섯 번째,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기본적으로 급여, 초과 근무수당, 근속, 수당, 인센티브, 시스템, 연금이나 유족 휴가와 같은 부가 급여 등이 포함된다. 부여 동기, 동기부여는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고 행위를 유지하면 나이가 그 행위를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행위는 욕구가 발생하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윤 또는 목표를 하는 동기부여, 동기부여에 의해 일어난다. 즉 인간 욕구가 곧 행동을 가져올 것이다. 라 동기 여부가 있어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부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의 효율적인 인간관리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복지 조직에 기여, 기여하는 동기부여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는 스톱워치의 사용과 일한 양에 따라 보수를 받는 상여금 제도를 소개했다. 과학적 관리론은 주목받을 만하지만 금전적 보상만으로 생산 및 서비스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문제점이다. 메슬로우의 5단계. 메슬로우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만족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기본적인 욕구의 내용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작업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어,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행정기관 또는 관리자는 동기부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작업의 개발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야 함을 시작하고 있는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조직의 부서는 부서의 구성은 각자의 서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사이가 좋고 서로 도우면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의사결정 및 기획 과정에 직원을 관여시키고 직원의 강범위한 참여를 강조했다.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이 어떤 일을 기획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가 부여됐다. 행동수장 이론. 개별적이거나 집단에서의 이상 행동은 보상과 처벌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행동수정 이론은 보상이 일반적으로 처벌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됐다. 자블론스키와 데블리저는 조작적 조건화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최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직 기본적 규칙을 어, 첫째, 바람직한 행동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처벌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 둘째,
바람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무시하라. 셋째, 바람직한 발언과 강화 사이에 시차와 최소화하라. 넷째, 적극적 강화를 상대적으로 자주 적용하라. 다섯 번째, 개인의 반응 수준을 확인하고 최후의 복잡성과 반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사용하라. 여섯 번째, 적극적인 또는 소극적인 것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을 확인하라. 일곱 번째, 아주 명백한 용어로 바람직한 행동을 명시하라. 그래서 시간이 또 됐네요. 10주차 2강을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